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당. 네, 여러분들 옛 그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청, 잘 들어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한테는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배려해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최고의 배려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기승전 어떻게든 공부 좀 시키려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청득심이요. 자, 이청득심, 당신의 배려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의 시작. 자, 이제 15세기, 16세기 조선 전기 문화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의 그 문자와 인쇄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제 활자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주자소를 만들어 가지고 개미년의 활자,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인쇄 개미년에 만들어진 그 자와 세종 때 갑인자. 여기 시험이 잘 나오네. 요거 구분하는 게 잘 나와요. 그래서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미자에서 갑인자로 넘어오면서 갑인자가 좀 더 유려하고 좀 더 글씨체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약간의 좀 이렇게 투박함이 좀 있는데 갑인자는 좀 더 예쁘게 다듬었겠죠. 활자를 다듬어가지고 금속 활자입니다. 다듬어가지고 훨씬 더 찍었을 때 글씨가 예쁘게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이런 활자였던 그 발달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훈민정음 나오게 되는 것. 이 훈민정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자, 어쨌든 이 훈민정음은 그 반대 속에서도 탄생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인쇄 공부하시면 되고, 정말 15세기는 정말 대단한 정말 어떤 그 민족 문화의 어떤 그 발달의 어떤 전성기가 도래했다. 특히 이제 세종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천문과 역법. 자, 제가 이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자, 일단 나라를 세웠으니까 일단 하늘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이게 바로 평상열차 분할지도라고요. 이게 어느 왕 때? 이게 태조 때라고요. 자, 알았으니까 그 다음 태종 때는 땅을 알아야지. 그래서 혼일강림 역대 국토지도, 세계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조 때 우주, 태종 때 세계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이 발명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치국이, 비 양을 재는 것이죠. 자경로, 이거 스스로 때린다는 얘기잖아. 스스로 이거 자동 물시계예요. 난 이거 정말 자경로 너무 대단하지 않아? 전기적 동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물의 힘을 통해서 구슬이 굴러가지고 정확한 그 시간에 땡 쳐가지고 인형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몇 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치구기의 그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이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이즈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걸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그냥 그래 그 사이즈만 만들어서 이렇게 깡통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진짜 특유의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국가 단위에서 정부에서 그걸 재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균일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균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작업은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그 힘. 앙부일국. 이 앙부일국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앙부일국 이게 해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이 저 앙부일국을 만들어 저걸 어디다 놨냐면 궁궐 안에만 놓은 게 아니라 종로 대로변에 놔요. 뭐예요? 시간을 돌려준 겁니다. 백성들한테 시간을 돌려준 거예요. 오다 가다가 보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백성들도 그 정확한 시간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칠정산, 또 이게 이순지, 여러분 장영실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이순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순자가 아니고요. 예, 이순자는 이제 전두환 씨의 그 부인이죠. 예, 이순지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지입니다. 이순지. 자, 이 이순지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면 칠은 뭐냐면 여러분들 월화수목 금토일 요겁니다. 예. 바로 쉽게 얘기하면 역법서예요.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역법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칠정산입니다. 정말 자주적인 너무나도 자주적인 그런 어떤 정신 속에서 훈민정음도 나라 말씀이 뒷국과 달라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글이 중국하고 다르다. 그래서 맞는 거 아니냐. 굉장히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지금. 그죠? 거기 이제 큰 역할을 띈 게 이순지라는 인물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수시력과 아랍의 회해력을 좀 결합해가지고 우리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가 바로 칠정산이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제 의학농수도 마찬가지예요. 향약 집선방, 농사직설, 공통식 문제 향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향촌에 있는 약재. 이걸 가지고 집성 모두 모아놓아서 만든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배가 아파. 어떤 약재를 먹어야 되지? 근데 중국 의학서를 들춰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약초 이름이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걸 다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쓴 처방전.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이 당시 농서가 중국에서 온 농서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농민들에게 물어봐라.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집대성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를 만들어라 라고 만든 게 농사직설. 그러니까 이게 다 시대의 분위기가 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15세기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방유치라는 것도 이제 이건 의학백과사전. 이것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양잡록은 이제 성종 때 강희명에 의해서 만든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이 다 15세기 이런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 때 어떤 그 작품들 한번 보세요. 이게 실선으로 있는 거는 자주적인 세종 때 만들었던 자주적인 것들이고요. 점성까지 포함해 세종 때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 이제 우리 만들어냈고, 자, 이제 건축하고 탑 공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15세기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한양, 개경에서 지금 한양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한양을 지금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성곽, 궁궐 이런 거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경복궁. 사실 임금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은 경복궁은 아니고요. 주로 창덕궁에서 주로 많이 기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또 임진왜란때 불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짓지를 않아요. 그걸 지은 시점이 나중에 한참 몇백 년 뒤에 가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가서야 다시 중건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그 시대에 만들었던 그 뼈대를 좀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궁궐과 성곽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궁궐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좌묘 우사가 있습니다. 이 도성을 만들 때는 좌측에는 그 왕의 어떤 그 신위를 모시는 종묘, 좌묘.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땅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곡식 뭐 이런 거 잘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 사직단. 곡식 직자거든요. 이런 어떤 좌묘 우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건물들이
배치가 되고 요 가운데 센터에 공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본다면 선농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선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기본적으로 농업국가 아니야. 그럼 임금 스스로도 농사를 짓는 그 모범을 보이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또 제사도 지내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농단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뭐 설렁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썰들이 있지요. 네, 어쨌건 선농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팔만대장경판을 모셔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장경판전이 대단합니다. 이걸 자연적인 어떤 그 바람에 의해서 들어왔다 뺐다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이 장경판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뭐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이거 다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그죠? 팔만대장경은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탑 중에서 원각사지 십층석탑, 이건 제가 앞에 설명 언뜻 드렸어요. 고려시대 때 그 경천사 십층석탑에 똑같은 쌍둥이,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원각사지 십층석탑도 역시 유리창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죠. 어디 있어 이거? 이게 있어서 이게 이 탑이 있는 마을. 그래서 탑 마을, 탑골, 탑골공원. 탑골공원이 바로 그 탑이 원각 10층 석탑이에요. 요 원각 사지 10층 석탑 3.1운동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원각 사지 10층 석탑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이 백탑화. 왜냐면 이게 대리석이 하얘, 색깔이 하얘. 그래서 이걸 백탑화, 하얀 색깔, 하얀 탑, 백탑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지원, 박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후기의 그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이 일대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그래서 이걸 백탑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 15세기 조선 전기에 나왔던 그런 문화유산들이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예에서는요, 15세기는 분청사기.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투박한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그 좀 이게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15세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 그래, 이런들 너무 이렇게 막 어디에 이렇게 막 딱 쪼여져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정사기도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16세기로 가면 이제 16세기 여러분들 이 살인들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 달라진다고요. 원칙주의자들, 유학, 성리학, 이 중요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서원 중심의 건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당, 강당, 기숙사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주세붕이 세운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인데, 주세붕이 세운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인데, 이런 서원 너무 좋다라고 해서 퇴계 이황이, 16세기 사람 아니야, 이 퇴계 이황이 이런 서원 좀 그 왕이 좀 밀어줘라, 이거 얼마나 좋냐라고 해서 왕이 사액, 내릴 사자, 액자를 내린 거예요. 소수서원이라는 그 현판을 딱 그 액자 이렇게 딱 글 써가지고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안양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에 지금 배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은 누굽니까? 우리 이 조선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고려말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양 영정이 바로 이 소수서, 안양 그 영정이 소수원에 지금 배양되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공예에서는 16세기는 백자가 또 유행합니다. 조선 16세기 그 유학자들 그 막 풀 쫙 미고 빳빳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 분위기의 분청사기는 좀 잘 안 어울리지. 깨끗해요. 거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퇴계 이황이 분청사기를 들고 있다? 아, 느낌이 안 와요. 퇴계 이황은 백자를 들고 있어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또 16세기 이런 문화유산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다음은요, 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세기로 합니다. 15세기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 물을 이렇게 탁 팔을 괴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저랬으면 좋겠어. 고사관수도.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이 꾼 그 꿈을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죠. 예, 몽유도원도는 뭐냐면 그 신선들이 사는 그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점점 이 그림이 이렇게 한쪽으로 가면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신선들이 사는 곳, 꿈속에서 논의했던 그것을 그렸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문학에서는 이제 금오신화, 김시습의 최초의 한문소설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세로 하겠습니다. 자, 16세에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6세기의 살인들, 유학자들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절개, 충절,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군자가 유행할 수 없죠. 매난, 국조, 지조, 충절,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군자가 유행하는. 뭐 어때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누가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분이 15세기 문화하고 16세기 문화 이렇게 달라요. 네,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충도 신사임당.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죠. 문학에서는 이제 또 정철의 관동별고 삼위인고. 이 정철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국어 시간의 정철과 역사 시간의 정철이 달라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의 정철의 이 관동별고 정말 어쩜 이렇게 자연을 잘 묘사하고 이렇게 멋지게 쓰는 이 낭만이 있네. 정철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철이 정치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림들이 이제 나뉠 거예요. 동인당, 서인당으로 나뉠 거예요. 이 정철이 서인당 출신인데 이 동인당 출신들을 정말 쥐잡듯 죽여요. 이걸 이제 기축년에 일어났던 그 옥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축 옥사에서 죽어나간 동인들이 이 앞에 사화 있죠, 여러분들. 무갑기을, 무오사와 기묘사와,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있잖아요. 그 사화 때, 그 네 차례의 사화 때 죽어나간 사람들보다 이 한 건에 죽어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 정철이 얼마나 피를 묻힌 거예요. 진짜 믿겨지지 않아. 그런 정철이 그렇게 글을 잘 썼다고? 진짜 역사 시간의 정철과 문학 시간의 정철은 다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달라요. 정철이었어요. 어쨌든 가사문학이 어쩌면 대가로 보여지는 인물, 16세기 인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